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특기예요, 특기. 이 특기도 임철조 선생의 말씀이 너무 길고 해서 제가 사례 명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25장 특기입니다. 만반의 특기가 있으면 하여금령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고통스럽다. 인생살이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일국이 청고하다 라면 이건 아주 뭐예요? 나뭇가지가 그냥 마른 게 아니에요. 그냥 빳빳이 마른 거죠. 예, 그래서 고인, 고통스럽다. 사람 사는 게. 반탁반청. 예, 반은 탁하고 반은 청하면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다. 시가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래서 자성답해한다. 그러면서 흐를 또 짭니다. 도호진혼이라고 해서 새벽 신자도 되고요. 진으로 발음해도 돼요. 새벽혼.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흘러간다. 예. 다음은 본 역평자의 논문 중에서 중화용신의 이론장 책이에요. 명조구조상의 중화이론설 용신론. 청기탁기절의 두 번째 특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탁기장에서 적천수 탁기장에서 사주의 형국이 탁기가 가득하면 사주의 주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갖게 하고 하나의 형국이 청함이 메말라도 사주의 주인은 생활하는데 고통스럽게 된다. 반은 탁하고 반은 청한 것은 오히려 잘 될 수가 있으나 많이 이루고 많이 패해서 세월이 흘러간다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유시주도 이렇고요. 논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병약론도 돼요. 병이 있으면 약으로서 약을 찾아서 쓰면 돼요. 예, 인생살이라는 게 고해의 바다라고 그랬죠. 예, 고해의 바다예요. 그 고해의 바다를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떤 배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풍랑을 견디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해의 바다라고 했어요. 임시주는 생략하고요. 제가 또 논문에 쓴 것이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임철조는 사주의 탁이라는 것은 사주체에 필요한 용신이 다른 세력에 의해서 손괴를 당한 경우라고 했다. 감명자의 입장에서는 사주에서 깨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것을 치료하는 용신이라는 약을 찾아야 한다. 임철조는 계속해서 유배원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임철조는 고라는 것은 뿌리도 없이 썩은 것이고 약이라는 건 그래도 뿌리가 있으면서 부드럽게 어린 것이다. 그러니 고라는 것은 이미 썩어버린 상태이므로 청한 가운데 탁한 것은 쓸 수 있을지라도 청과 함께 쓸 수 없다고 한다. 약이라면 아직 어린 생명이니 행운에서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 있지만 고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제불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의 상태로서는 회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주가 그래도 그럭저럭 어떻게 될까요? 초년 때우는 그럭저럭인데 그래도 이거 토체니까요. 목수용조로 가려고 하는데 토체니까 목수용조죠. 그럼 목을 용신으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목이 없어요. 토화체니까 소토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수를 잡고서 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벌써 용신이 금과 어떻게 목이 합의돼서 기반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 수를 쓰려고 하고 수가 용신이면 금이 시신이 있죠. 운으로서도 금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운도 아니고 철조 선생은 해대운이나 대에 조금 괜찮다. 그럼 이 갑술대운은 어떨까요?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요.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축자해까지는 괜찮다라고 나오니까 천간으로 이 병정화가 들어오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아무튼 철조 선생은 요 해대운에 조금 좀 반짝 괜찮았고 이 정말 수운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이유는 용신호를 잡아놓고 모군이 들어와도 이 목이 살아나질 못해요. 그 이유. 을경 합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용신 기반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여기다 옮겨 적겠습니다. 그래 네, 설명이 되겠죠. 을에 경진 무술 네, 토체입니다. 정사 네, 화토가 강해요. 네, 토체입니다. 네, 그러니 글자로서는 용신으로서는 이렇게 뿐이 쓸 게 없어요. 네. 근데 모근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 해수가 좀 잘 좀 받아서 모근이 들어와서 해수가 있으니까 살아날 것 같은데 안 좋다고 하시는 거 보면 용신으로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죠. 자, 무술이론에 생호 진월 사시다. 이게 진월 진짜예요. 무술이 아니라 진월. 진월에 사시다. 그래서 목 퇴기. 진월에 태어났으니까요. 목이 퇴기죠. 토승권했다. 인수 중첩하다. 그렇죠. 중봉했다. 관을 쓰려고 하는데 방했다. 경금과 합괴. 이렇게 해서 경금이 관을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식신을 쓰려고 하는데 또 관과 부정. 그래서 이렇게 관과 합을 함으로써 이 식신이 또 여튼 용신들이 기반을 하는 거예요. 또 화가 극금, 화극금을 하죠. 운에 어떤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떡하냐? 재성으로서 쓸 수밖에 없다. 용재다. 여기요. 뭐예요? 해수예요. 그래서 우유, 사시, 요충 이게 이렇게 먹었는데 무슨 충이 되겠어요? 그냥 글자만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불당령, 당령 해수가 진월이니까요. 그렇죠. 만약 멀리서 경금 생조를 한다 하더라도 경금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탐한망생 이 합을 하느라고 생을 할 수가 없죠. 금생술 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한 요격무정 멀리 떨어져 있으니 무정하다. 소위 기도불일 일어섰다 넘어졌다 하는 것을 한결같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재성과 관성이 오히려 유여기 재성은 여기 있죠. 그리고 관성은 여기 좀 여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의뢰운을 말씀하세요. 복이 재관 재성과 관성을 도와줘서 이룰 수가 있었다. 소강 조금 편안했다. 이게 편안할 강자입니다. 글쎄요, 저는 수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축구는 안 좋아요. 축구는 안 좋은데 자운 좋고요. 해운도 좋죠. 자, 봅시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논문의 내용이다. 이 명절은 전체가 화토 기운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용신은 경금으로 하려 하였으나 을목과 합을 탐함으로 불영한다. 을목 역시 용신의 자격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제1용신 경금과 제2용신 을목이 합을 함으로 왜 이것은 제1용신이라고 해. 한국말 요거는 이거래죠. 제1용신 경금과 제2용신 을목이 합을 함으로 용신이 기반되어 합을 해서 탁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제3용신인 재성인 해수가 용신을 정할 수밖에 없다. 용신을 정하고 대운을 살펴보니 역시 용신을 꾸르지 않으니 늙게 을의 대운만 괜찮을 정도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일찌감치 오죠. 토오행이 종주입니다. 토체 목수용주에서 목은 쓸 수가 없어요. 용력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차종주인 수오행을 용신으로 얻고 이를 돕는 금오행이 희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190번인가요? 오늘 사례명조 3개이기 때문에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요 오늘 괜찮습니다. 축어는 안 좋습니다.
토체니까요. 그래도 이 운이 괜찮을 텐데 을에 대해만 말씀하세요. 자운도 좋습니다. 네. 그러나 천간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운이 흐르니까 이 기도라고 해서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는 것을 불일 한결같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상관격을 이제 말씀드리네요. 아까는 정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관격이 격이 합의된 거예요. 그러면 쓸 수가 없죠, 격을. 화가 장하령. 미월은 장하라고 그래요. 미월이 제일 덥습니다. 5월보다도. 원래 속한 게 왕론, 왕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시의 개하라고 해서 시의 개하라는 게 뭘까요? 때는 개하다라는 것이죠. 개하라는 건 곧 이 4, 5 미월이죠. 마지막 달이라는 거죠. 아기가 초태, 아기가 조금 물러난 때다라고 하시는데 아직 덥습니다. 겸지 중첩 상관설기, 토체니까요. 상관기가 설기가 좀 심하긴 해요. 그래서 축은 곧 토라 등이 병화지광, 병화의 빛을 흐리게 한다. 이왕 변약, 왕이 변해서 약하게 됐다. 맞습니다. 토체 묵수용조로 인성을 쓸 수밖에 없죠. 이때가 좋다는 건데요. 그러면 비거분은 어땠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저 목만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기당관했다. 청기실세하고요. 겸지 선행 30년은 화토입니다. 라고 해서 화운을 왜 화는 괜찮아요. 토는 저걸지 모르지만 화운은 괜찮아요. 반생기도 다단. 평생 반평생 일어섰다 넘어졌다가 다단 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 을며 가변에 목, 소토, 소후토. 좋은 때죠. 소재 특기에서 생부 일어나니 위후 관성을 도와줌으로써 라고 하는 거예요. 좌도 우사 제무성업이라고 해서 자도자라는 건 내 마음대로 뜻을 펼쳤다는 뜻인지 집안에 글씨가 도서가 가득했다는 뜻인지, 그리고 재성은 재물은 무성하고요. 업은 성공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업이 성공하였다라는 거예요. 도서라고 했어요. 강변위약이다. 강한 것이 변해서 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좀 설명한 걸 제가 다시 한번 붙여드렸습니다. 토의 종주가 됐어요. 토체 목수예요. 인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오행은 용력이 부족해서 불용인데요. 차종조행은 수오행을 용시로 하고요. 이를 듣는 금오행이에요. 그래서 목오행은 대운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안신이다라는 것이죠. 네. 191번입니다. 네. 수를 용시로를 찾고 나니까 화토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 이렇게 좋아져요. 목수 용시니까요. 토화가 채면 목수로 흘러야 되죠. 네. 자, 오늘 마지막 겁니다. 이것도 또 정관격이네요. 미토 속에 정화가 투출했어요. 그러나 이 관성을 쓸까요? 쓸 수 없습니다. 화체입니다. 수금용제죠. 차조 대략관직한데 대가 이렇게 쓱 보면 재생관하고 관생이 나고 인생신한다라고 해서 이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요. 관성이 인성을 생한다고 하는데 이거 저 인성 또 이 인성 둘 다 못 씁니다. 사호 청미 뭐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미 난방. 그렇죠. 화가 강해요. 화열토조예요. 화가 뜨거우니까 토가 메말랐다. 그리고 능이 취금이라고 해서 이건 금이 물은 겁니다. 금이 물러졌죠. 화가 강하니까요. 불능생금, 금을 생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목종화세, 목이 화를 따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목이요.
이 악목이요. 네. 그래서 또한 인수를 깨뜨리고요. 무생화지죠. 아무런 생하고 화할 만한 정이 없었다. 비청고이하 어째 청고함이 아니겠는고 라고 해서 겸해서 운이 동남방으로 흐르니까 이 사주 볼 거 없습니다. 일생미수 평생 동안 이룬 것이 하나 없었어요. 소위 명월청풍 수요공이라고 해서 이른바 밝은 달과 푸른 시원한 바람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며 고산유수 높은 산에서 흐르는 물은 소지음이라 들을 만한 사람, 같이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그런 거죠. 미월의 경금일지와 시간의 기토, 인수를 빼고는 모든 오행이 일주에게 부담만 돼요. 바로 제가 곧바로 빼드릴게요. 그래서 화가 8.3이고요. 토오행이 1.1이고 금이 1.1이에요. 그래서 화채 수금 영조인데 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금을 용신으로 하고요. 토를 희신으로 해야 돼요. 목화운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놀아줄 사람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용신을 보시면 알아요. 해드릴게요. 경금의 용신이고 기토가 희신이에요. 그러니 이운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생 그랬다고 하니 둘, 넷, 오순대운까지는 이 사람 정신없죠. 그러다 신축 경제가 되면 그래도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계대운에 들어왔으니까 그럭저럭인데 이 절각이 됐죠. 임묘 절각이 된 운이 들어오니까 임계수가 힘을 가질 수가 없겠습니다. 참 이런 사주 많습니다. 요즘 보통이 다 그래요. 이런 사주들이 많아요. 다음 강의는 진신을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진신적도 연구를 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